현재 전 세계 국가들은 중국의 알리페이와 위젯페이를 통해 개인 금융정보 유출 등 안보에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향후 미중 대결 간 주요 이슈로 격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등 중국의 전자결제 플랫폼에 제재의 칼날을 겨누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17년 6월 통과된 중국의 국가보안법에 따라 모든 중국 기업은 중국 정부가 요청하면 모든 자료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특히 중요한 개인 금융정보 유출을 심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화웨이에 대한 제재 때도 이런 중국법에 의해 화웨이가 4G와 5 장비로부터 얻은 해킹한 정보를 중국 당국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우려로 인해 미국과 유럽연합이 화웨이 5 장비나 핸드폰의 미국과 유럽연합의 진출을 금지했고 심지어는 틱톡과 같은 많은 앱들도 시장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도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직구를 하면서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를 이용해 결제를 이용하고 있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용자를 확보한 이들 기업이 중국 공산당의 전 세계 개인 금융정보 수집 수단으로 악용돼 국가안보를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우선 대상은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공개를 앞두고 있는 알리페이 운영사 엔투그룹입니다. 더군다나 알리페이 창업자 마윈은 중국 공산당의 압력으로 회장직에서 물러나면서 실제 이 회사의 주인은 중국 공산당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7일 블룸버그의 통신에 따르면 미 행정부 관리들 사이에서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을 이유로 엔투그룹과 텐센트 홀딩스 등 중국 결제 시스템 플랫폼 제재에 대한 토론이 최근 몇 주간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토론의 결자는 엔투그룹, 텐센트 등 중국의 핀테크 플랫폼이 전 세계 전자결제를 지배할 경우 중국 공산당이 전 세계 수십억 명의 개인 금융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는 걱정이었습니다. 블룸버그는 행정부 관리들이 지난달 30일 백악관 상황실에서 모여 이 사안을 논의하기도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자 고위 관리들 사이에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엔투그룹이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게 되면 현재 추진 중인 기업 공개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유니콘 기업인 엔투그룹은 기업가치 2천억 달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이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 사용자 9억 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엔투그룹은 상하이판 나스닥으로 불리우는 과추항반과 홍콩 증시 동시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엔투그룹이 기업 공개를 통해 30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를 넘어선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투자자들이 엔투그룹에 수십억 달러를 앞다퉈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제재 검토로 엔투그룹이 추진하는 기업 공개 먹구름이 들이올 것으로 봤습니다. 엔투그룹이 서비스하는 알리페이는 중국의 대표적인 핀테크 서비스입니다. 단순 결제 시스템에서부터 대출, 주식, 송금, 자산 관리가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중국에서는 일상생활에 깊이 얽혀 있어 필수적인 앱이 됐습니다. 중국 전문가 팀장 위안은 엔투그룹은 단순한 스타트업이 아니다라며 중국 공산당은 경제 부분에서 엔투그룹을 가장 중요한 기업으로 판단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틱톡 위젯과는 달리 사용자의 금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서입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엔투그룹 제재 논의는 미 국무부에서 주도하고 있으며 클린네트와 연계될 가능성도 보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중국 공산당이 중국 기업의 글로벌 확장을 내세워 전 세계인들이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며 틱톡, 위챗 등 중국 앱 사용의 위험성을 알려왔습니다. 앞서 지난 8일 국무부는 확대된 클린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미국과 우방국 기업들이 중국 5G 장비, 해저 케이블,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사용 금지를 촉구하며 화웨이,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등 중국 기업들이 제재를 언급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인터넷 정보 기업인 화웨이 계열사 기업들도 인터넷이나 핸드폰을 이용한 모든 서비스에서 정상적으로 얻는 정보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해킹으로 얻는 정보도 중국 공산당에 유출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화웨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세계 21개국 화웨이 계열사 38곳을 거래금지 명단에 포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제재 명단에 오른 화웨이 계열사는 총 152개로 확대됐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5월 국가안보 차원에서 화웨이 계열사를 처음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또한 올해 3월 상무부는 중국 거대 통신기업 화웨이가 미국 기술이 들어간 반도체 칩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이번에 확대한 것입니다. 미국은 이번 새 규제로 화웨이가 계열사를 통해 해외에서 미국의 소프트웨어와 기술에 접근하는 등 꼼수를 차단하겠다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중국 공산당에 유출된 개인정보는 다시는 지울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게임 업체 미호요에서 개발한 게임 원신도 백도어로 문제가 되면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다시 지울 수 없다는 논쟁에 휩싸였습니다. PC 버전과 모바일 버전, 플레이스테이션 4 버전으로 발매된 이 게임은 PC 버전을 설치하면 안티치드 커널 프로그램이 설치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라이엇 게임스의 슈팅 게임 발로란트의 뱅가드처럼 커널 영역에 있는 모든 정보를 읽을 수 있습니다. 시스템의 핵심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백도어가 설치되는 꼴입니다. 특히 이 백도어는 게임 종료 후에도 백그라운드에서 실시되며 게임을 삭제하더라도 그대로 남아 작동합니다. 백도어 논란이 일자 원신 측은 해명에 나섰습니다. 원신 운영진은 공지를 통해 매크로 방지 데이터 분석을 위해 사용되는 프로그램이라며 프로그램의 존재와 작동이 사실이라고 시인했습니다. 또한 추가 공지를 통해 해당 안티치드 프로그램이 게임 종료나 삭제 후에도 실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백도어의 존재뿐만 아닙니다. 들어올 땐 자유지만 나갈 땐 아니다라는 식의 계정 운영 정책도 논란거리입니다. 원신 측은 게임 플레이를 위해 이용자의 가입을 요구하지만 한번 가입하면 탈퇴할 수도 없고 또한 계정이나 개인정보를 삭제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용자 약관과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논란거리입니다. 28일 발매된 원신의 일본 이용자 약관에서는 당사는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완전한 보호를 약속할 수 없다는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한국 이용자 약관에는 이 같은 내용은 없으나 중국 기업 특성상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이용자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국가정보법을 제정해 중국의 모든 개인과 단체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중국의 모든 조직과 국민은 국가의 정보 업무에 협조해야 하며 이런 정보 업무의 비밀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백도어가 이 법에 따라 설치됐을 경우 이용자들이 어떤 정보를 어떻게 수집했는지 문의하더라도 원신 측은 중국의 국가보안법에 따라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중국 국가보안법상 모든 중국인에게 해외 스파이 활동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신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롤이나 발로란트에서도 유사한 프로그램이 설치됐다는 점에서 원신에만 너무 까다로운 기준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이 나옵니다. 그러나 강압적인 검열과 세밀한 국민 감시를 하고 있다고 알려진 중국 정부와 공산당의 행태를 볼 때 중국의 게임 업체 미호요가 이용자 정보를 보호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중국의 알리페이와 위제페이를 사용했거나 중국 기업에 노출된 자신의 정보는 싹 바꾸어야 합니다. 최근 한국에서 바뀐 법에 따르면 새로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 번호를 바꿔주고 있어 이런 제도를 이용하면 중국에 노출된 자신의 정보를 일부는 지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북에서 틱톡을 비롯한 중국의 앱을 싹 지우는 것만이 중국이 도둑질해가는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중국에서 만든 59개 앱입니다. 참고하시고 삭제하시기 바랍니다.